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에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존 폰 노이만입니다. 오늘 그가 남긴 설계도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까지 만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폰 노이만의 두 뇌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와,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그냥 아무 개가 한 게 아니에요. 동료이자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유진 위그너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천재들조차도 폰 노이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가 싶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뭐 나중에 발현된 천재성도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6살에 고대 그리스어랑 라틴어를 하고요. 8살에 미적분학을 끝냈대요. 우리가 8살 때 뭐 했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7의 첫 논문을 쓰고 29이라는 진짜 젊은 나이에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가 됩니다.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천재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인물이 남긴 우리 세상을 만든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 그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컴퓨터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폰 노이만 이전에 컴퓨터가 어땠는지 알려면 바로 이 기계를 봐야 합니다. 애니악이라는 초기 컴퓨터인데요. 딱 봐도 엄청 복잡하죠. 당시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계산을 한 번 바꿀 때마다 저기 보이는 저 수많은 전선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뽑았다가 다시 꽂아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포탄 궤도 계산했다가 내일은 날씨 예측을 하려면 그냥 밤새워서 전선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끔찍하게 비효율적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폰 노이만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단순해요. 기계를 바꾸지 말고 기계한테 시킬 일, 즉 명령어를 바꾸면 되잖아. 이거죠.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메모리에 새로 넣어주면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기계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너무나도 우아하고 강력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설계도로 만든 게 바로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딱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명령을 실행하는 뇌, 바로 중앙처리 장치, CPU. 둘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는 메모리. 셋째, 키보드나 모니터처럼 외부와 소통하는 입출력 장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통로인 버스. 이 간단하고 논리적인 설계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 뼈대가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엔 그냥 종이 위에 이론적인 청사진이었겠죠? 하지만 1949년에 바로 이 설계도를 완벽하게 구현한 최초의 컴퓨터, 에드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아는 진짜 현대 컴퓨터 시대가 막을 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설계도가 194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5년도 더 된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노트북, 저 멀리 인터넷을 돌리는 클라우드 서버, 심지어 국가적인 계산을 하는 슈퍼컴퓨터까지 그 근본 구조는 전부 폰 노이만이 그때 그렸던 청사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폰 노이만이 기계의 세상을 설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세상, 바로 전략과 갈등의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그의 두 번째 위대한 청사진, 바로 전략적 사고를 위한 청사진, 즉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이 풀려고 했던 문제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경쟁 상대가 다음에 뭘 할지,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이익이 상대방이 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폰 노이만은 이 복잡한 인간의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이라는 도구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게임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범 2명이 잡혔어요. 둘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둘 다 1년만 살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둘한테는 제일 좋은 결과죠. 근데 만약
나만 배신하고 상대가 침묵하면 나는 풀려나고 상대는 10년형을 받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서로를 배신하면 둘 다 5년형을 삽니다. 자, 여러분이 죄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 딜레마의 핵심, 즉 역설이 드러납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둘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참 직관과는 다른 아주 흥미로운 결론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 이론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끝나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을 쏘지 못하게 만들었던 군사 전력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 경제학이나 비즈니스 협상, 정치, 국제관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생물은 어떻게 진화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경쟁과 협력이 있는 모든 곳의 규칙을 설명하는 만능 언어가 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청사진을 한번 합쳐보죠. 하나는 기계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전략을 위한 것이었죠. 1940년대에 나온 이 두 개의 설계도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폰 노이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그의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점 더 강력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45년에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정의했죠. 1950년대에는 그의 게임 이론이 냉전 시대의 군사 전략, 핵 정책의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대는 어떻습니까? 챗GPT나 딥마인드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들이 바로 그의 컴퓨터 구조 위에서 그의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청사진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20세기 가장 거대한 사건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원자폭탄이 터지려면 핵물질을 안쪽으로 완벽하게 압축시켜야 하는데 이 내파 현상을 계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어요. 바로 그 계산을 폰 노이만이 해낸 겁니다. 그의 지성이 이론을 넘어서 현실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될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폰 노이만은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나 발명가를 넘어서 거의 우리 기술 시대의 예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스스로를 복제하는 기계, 즉 자기 복제 기계가 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거든요. 지금 챗 GPT 같은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발전하는 걸 보면 그의 예견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죠. 폰 노이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다음 시대를 정의할 새로운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청사진은 과연 누가 그리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